죽음보다 차가운 영안실의 정적 속에서 박진석 회장이 건넨 한 장의 메모리 카드에는 지은호 팀장이 사랑하는 남자를 살리기 위해 친동생의 심장을 도려내야만 한다는 악마의 계약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의 복도는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지혁 대표의 심박수 측정기가 직선을 그리며 날카로운 경고음을 내뱉자 의료진이 이지혁 대표의 가슴 위로 올라타 필사적인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는데요. 그 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던 지은호 팀장은 자신의 숨이 멎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보다 더 잔인한 것은 바로 옆에서 서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박진석 회장의 존재였지요. 박진석 회장은 지은호 팀장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지 팀장, 아니 내 딸 유라야. 저 안에 이지혁이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나? 저 소리를 멈출 수 있는 건 오직 자네뿐이야. 자네가 한우진의 심장 이식에 동의만 한다면 저 죽어가는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지. 지은호 팀장은 떨리는 손으로 박진석 회장이 건넨 메모리 카드를 꽉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뇌사 상태로 판정받은 이복 동생 한우진의 정밀 검사 결과와 심장 기증적합성 판정서가 들어있었는데요. 지은호 팀장은 평생을 증오해온 생모 고성의 이사장의 아들 그 아이의 심장을 꺼내어 자신이 목숨보다 사랑하는 이지혁 대표의 가슴에 심어야 한다는 이 지독한 운명의 장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지은호 팀장의 머릿속에는 고성의 이사장이 자신에게 했던 모진 말들과 이지혁 대표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병을 숨기며 했던 애틋한 고백들이 뒤섞여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병원 지하 영안실 입구에서 주저앉아 울부짖던 고성애 씨는 정신을 차린 듯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고성애 씨의 눈에는 이미 이성이 사라지고 오직 아들 한우진을 향한 광기 어린 집착만이 남았는데요. 고성애 씨는 자신을 가로막는 병원 보안 요원들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한우진 어디 있어? 박진석이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내 아들 내놔. 하지만 박진석 회장이 미리 손을 써둔 탓에 고성애 씨는 아들이 누워있는 중환자실 근처에도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고성애 씨는 결국 박성재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박성재, 내가 가서 말해. 아버지가 한우진 심장을 뺏으려 해. 내가 형이잖아. 내가 막아야지. 전화를 받은 박성재 부사장은 병원 옥상에서 먼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이미 박진석 회장의 계획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친구 이지혁 대표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평생 어머니라 믿었던 고성애 씨의 비참한 최후 사이에서 갈갈이 찢기고 있었는데요. 박성재 부사장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고성애 씨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한우진은 이미 뇌사 상태예요.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그 아이는 곧 떠날 거예요. 하지만 이지혁은 살 수 있어요. 어머니가 지은 죄, 이렇게라도 갚으라는 뜻 아닐까요? 고성애 씨는 박성재 부사장의 차가운 대답에 비명을 지르며 핸드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병원 로비에서는 이지혁 대표의 아버지 이상철 씨와 어머니 김다정 씨가 서로를 붙잡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철 씨는 아들이 시한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단 한순간도 눈물을 멈추지 못했는데요. 김다정 씨는 여보, 우리 지혁이 정말 이렇게 보내야 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솥밥 맛있다고 웃던 아이인데 라며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이상철 씨는 아내를 다독이려 애썼지만 본인 역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때 박영나가 나타나 부모님을 부축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박영나는 자신의 오빠 한우진이 뇌사 상태라는 소식과 그 심장이 이지혁 대표에게 전달될 수도 있다는 소문을 듣고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결심을 굳힌 지은호 팀장은 박진석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지은호 팀장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나약한 눈물이 아닌 누군가를 파멸시켜서라도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키겠다는 도끼가 서려 있었는데요. 지은호 팀장은 나직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회장님. 박진석 회장은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고성의 이사장을 절대 이 병원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수술이 시작되는 순간 그 여자가 이 모든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게 하세요. 자신의 아들이 누구 때문에 죽어가는지, 누구 때문에 심장을 내주게 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말이에요. 박진석 회장은 지은호 팀장의 잔인한 요구에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자신의 핏줄답다며 지은호 팀장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던 박진석 회장의 손을 지은호 팀장은 차갑게 쳐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을 돕는 게 아니야. 나는 오직 내 선배를 살리려는 것뿐이니까. 지은호 팀장은 그 길로 수술 동의서의 보호자로서 서명했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미리 조작해둔 법적 근거에 따라 지은호 팀장은 한우진의 가장 가까운 혈육이자 유일한 보호자로 인정받게 된 것이지요. 수술 준비가 시작되자 병원 내부는 급격하게 긴박해졌습니다. 이 지역 대표의 몸에는 수십 개의 라인이 연결되었고 그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는데요. 같은 시각 보안 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병원 VIP 면회실로 끌려온 고성애 씨는 대형 모니터 앞에 앉혀졌습니다. 그 모니터에는 곧 시작될 수술실의 실시간 중계 화면이 비치고 있었지요. 고성애 씨는 모니터 속에 누워있는 자신의 아들 한우진의 모습을 보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모니터를 긁어댔습니다. 안 돼. 우리 우진이 건드리지 마. 이 나쁜 놈들아. 수술실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 지역 대표의 가슴이 열리고 동시에 옆 수술실에서는 한우진의 심장을 적출하기 위한 집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수술실 밖 복도에 서서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 죽어가는 선배를 살리기 위해 죄 없는 아이의 생명을 끊는 것이 정당한지 끊임없이 자책했지만 그녀의 결론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선배를 잃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악마가 되는 게 나아. 이때 박성재 부사장이 지은호 팀장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지은호 팀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너무 자책하지 마.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모든 건 아버지가 그리고 고성의 이사장이 뿌린 씨앗이야. 지은호 팀장은 박성재 부사장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빠도 똑같아. 오빠도 결국 방관자였잖아. 이 수술이 끝나면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지은호가 아닐 거야. 나를 이렇게 만든 당신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아. 박성재 부사장은 변해버린 지은호 팀장의 눈빛을 보며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수술은 몇 시간째 이어졌습니다. 고성애 씨는 모니터 속에서 아들의 심장이 적출되어 아이스박스에 담기는 장면을 보고는 그대로 거품을 물고 쓰러졌는데요. 하지만 박진석 회장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깨워. 끝까지 보게 해. 의료진이 달려와 고성애 씨를 강제로 깨웠고 그녀는 눈을 뜨자마자 다시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26년 전 자신을 속이고 지은호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던 고성애 씨를 향한 복수의 완성의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때 수술실 안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우진의 심장을 이지혁 대표의 가슴에 이식하려던 찰나 이지혁 대표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며 심정지가 다시 온 것이지요. 수술실 안의 모든 의료진이 당황하며 긴급 처치에 들어갔고 이를 밖에서 지켜보던 이상철 씨와 김다정 씨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느님 제발. 지은호 팀장 역시 수술실 문을 손톱으로 긁으며 안 돼, 선배. 여기까지 왔는데 죽으면 안 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땀에 젖은 얼굴로 나왔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집도이의 멱살을 잡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선배 살았어요? 대답해. 그 집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장은 성공적으로 이식되었지만 환자분이 견디지 못하고 계십니다. 지금으로서는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아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의 동생을 죽여가며 얻은 심장인데 정작 살리고 싶었던 사람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당황했기 때문이지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박진석 회장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사실 박진석 회장이 확보했던 한우진의 뇌사 판정은 완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성의 씨를 파멸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했던 것이었는데요. 만약 이 수술이 실패하고 이지혁 대표까지 죽게 된다면 박진석 회장 역시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비서에게 은밀하게 지시했습니다. 당장 수술실 기록 삭제해. 그리고 한우진의 뇌사 판정 서류는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만들어. 하지만 지은호 팀장은 이미 박진석 회장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미리 이지혁 대표의 비서와 연락하여 수술실 내부 상황을 녹화하고 모든 서류를 복사해두었지요. 지은호 팀장은 박진석 회장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당신이 숨기려 하는 그 추악한 증거들 이미 내 손에 다 있거든요. 이지혁 선배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이 모든 걸 들고 검찰로 갈 거예요. 당신과 고성희 이사장 둘 다 지옥으로 보내주겠다고요. 박진석 회장은 지은호 팀장의 협박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감히 내 딸이라면서 아비를 죽이려 들어? 그 지은호 팀장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딸? 당신이 나를 딸로 생각한 적이나 있어요? 당신에게 나는 그저 복수를 위한 도구였을 뿐이잖아. 이제 그 도구가 당신의 목을 노리는 칼이 될 거야.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복도를 가득 채웠을 때 수술실 안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멈췄던 이지혁 대표의 심장이, 아니 한우진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한 것이지요. 모니터상의 심박수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자 지은호 팀장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예전의 순수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과 앞으로 펼쳐질 더 잔혹한 복수를 향한 결의가 담긴 피눈물이었지요. 수술실에서 나온 이지혁 대표는 무사히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이상철 씨와 김다정 씨는 의사에게 수천 번 절을 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수술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은 고성희 씨는 면회실 바닥에서 넋이 나간 채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내 아들 심장이 그 집 자식 몸속에서 뛴다고. 박진석,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우리 우진이가 너를 지켜볼 거야. 잠들 때마다 그 아이의 심장 소리가 들릴 거야. 그 고성희 씨의 관계 어린 웃음소리가 병원 복도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수술 다음 날 지은호 팀장은 이지혁 대표의 병실 창가에 앉아 잠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이제 낯선 이의 심장이 뛰고 있었지만 지은호 팀장에게는 그것조차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잠든 이지혁 대표의 손을 잡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선배, 이제 깨어나기만 하면 돼요. 당신을 위해 내가 어떤 괴물이 되었는지 당신은 몰라도 돼요. 남은 복수는 내가 다 할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박성재 부사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지은호 팀장에게 한 장의 사진을 건넸는데요. 그것은 고성희 씨가 과거 이지혁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꾸몄던 음모의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말했습니다. 은호야, 이게 끝이 아니야. 아버지가 숨기고 있는 또 다른 비밀이 있어. 한우진의 뇌사. 그게 사실은 사고가 아니라 타살일 수도 있다는 증거야. 지은호 팀장은 사진을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만약 한우진의 사고가 박진석 회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 모든 비극은 처음부터 끝까지 박진석 회장이 연출한 거대한 연극이었던 셈이지요. 지은호 팀장은 사진을 꽉 쥐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방어하는 복수가 아니라 이 모든 지옥의 시발점인 박진석 회장과 고성의 이사장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것을. 한편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온 박진석 회장은 금고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26년 전 지은호를 대신해 죽은 아이의 진짜 신상 정보가 담긴 서류였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그 서류를 불태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유라야, 너는 내가 고성이의 딸인 줄 알지? 만약 내 진짜 부모가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너는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 47화의 마지막 장면은 병실에서 눈을 뜬 이지혁 대표의 초점 없는 눈동자와 그를 보며 환하게 웃지만 등 뒤로 서늘한 칼날을 숨긴 지은호 팀장의 모습, 그리고 불타는 서류 앞에서 소름 끼치게 웃는 박진석 회장의 얼굴이 교차되며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복수의 무대는 병원이 아닌 26년 전에 감춰진 진실이 묻혀있는 그곳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지은호 팀장의 진짜 출생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살아난 이지혁 대표는 이 잔혹한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화려한 날들의 다음 장은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